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시민방송 황현실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박물관 강당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를 모시고 사회복지 관련 정책 발표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주관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용인시민신문과 용인시민방송이 오늘 이 행사를 생중계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정책 의제가 제안이 되는데요. 미리 260여 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10대 의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10대 의제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면 선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3명의 후보가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용인시장 기호 1번 후보,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 바른미래당 김상국 후보가 이 자리에서 정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정책 발표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가 만든 10대 의제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한 사회복지협의회 홍성노 회장님 모시고 오늘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취지는 어떤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어딜 보고 얘기하나? 조금 더 가까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들고? 제가 들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행사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예. 용인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들,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시장 후보님들한테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그분들이 복지를 많이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책 제안을 시장 후보님들한테 전달해서 가능하면 후보님들의 공약집에도 들어가고 또 그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만든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발표회를 갖게 됐는데 발표회 하기 전에 그 260여 개의 용인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단체들의 제안서를 저희가 수렴해서 그거를 이제 10대 의제로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후보 캠프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책자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오늘 현장에서 복지인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10대 의제 발표회를 갖고 후보님들이 시장이 되시면은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관한 거를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1부는 사회복지협의회 장민경 사무국장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1부에서는 용인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인시 사회복지 정책 10대 의제가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 김현숙 회장이 진행을 하면서 후보자들의 각 사회복지 관련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미리 준비된 4가지의 질문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용인시 경기도 박물관에 한 150여 분 정도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분들이 오셨고요. 각 기호 1번, 2번, 3번 용인시장 후보분들이 또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제 뒤로 백군기 후보가 지나가고 계시고요. 2번 정찬민 후보도 아까 자리에 앉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쪽에 기호 3번 김상국 후보도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네, 후보자들과 또 여기 오신 관계자분들께서 자리에 앉으시면 이제 행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핸드폰은 진동이나 매너 모드 전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네. 진동 많이 나요.
네, 잠시 후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늦게 오시는 분들을 배려하셔서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좀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장민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18년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용인신문과 용인시민신문이 미디어 주관으로 진행하는 6.13 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 사회복지 정책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시작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행사의 공동 주관기관인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홍성로 회장님과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김현숙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성로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장 홍성로입니다.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 사회복지사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용인시민신문과 용인신문이 공동으로 미디어 주관하는 용인시장 후보 사회복지 정책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복지 정책 발표회를 위하여 용인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단체들 약 260여 개 기관으로부터 시장 후보에게 바라는 사회복지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여 용인시 사회복지 정책 10대 의제를 완성하였고 그것을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서 용인시 사회복지정책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후보님들께서 시장이 되시면은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한 오늘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용인지역 사회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6.13 지방선거가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정책 발표회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세 분 시장 후보님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5일 용인시 사회복지회장 홍성로. 감사합니다. 네, 홍성로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김현숙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인시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현숙입니다.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단체입니다. 앞에서 홍성로 회장님께서 이 행사에 대한 취지와 그동안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으로 저는 개사를 하기보다는 이 행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간단히 말씀하고 인사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자리죠. 네. 정치적 경쟁자들끼리 모이셔서 본인의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민감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저희는 이것이 민감한 것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되고 즐겁고 유쾌한 그런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도 공정성을 기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즐겁게 후보들의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을 충분히 들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었다, 들을 수 있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중들께서도 성숙한 모습을 또 발표해 주시는 우리 후보 세 분들께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발표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계획은 1시간 반 잡았지만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어쨌든 이 사회복지 정책 발표회가 다 같이 누구나 다 유쾌하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숙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용인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용인시 사회복지 정책 10대 의제를 발표하기 전에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 용인시 사회복지계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용인시 관내 260여 개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각 영역별 질의서를 수합하였습니다. TF팀은 3차에 걸친 회의 결과 용인시 사회복지 10대 정책 의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 발표의 진행 경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차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5월 초부터 TF팀을 구성하고 5월 10일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이 미디어 주간으로 참여가 결정되었습니다. 5월 17일 6.13 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에게 정책 의제를 요약본을 전달하며 저희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5월 29일 최종 정책 의제 제안집이 제작이 되었으며 이를 후보 캠프께 각 전달하였습니다. 6월 1일 용인시장 후보 정책 발표에 참여 후보 등록 후보 4인 중 3인이 참여하시겠다고 결정되어 후보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6월 5일 용인시장 후보 사회복지 정책 발표회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복지 정책 10대 의제 제안을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과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계시며 용인시 기흥장애인 복지관 관장이신 김성구 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기흥장애인 복지관장 김성구입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와 사협회를 제가 대신해서 올라왔습니다. 또 10대 정책과제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요. 여기 아마 이 정책과제를 제안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발표하는 거는 요약본을 발표하기 때문에 정책 제안해 준 내용이 혹시 빠졌다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 두꺼운 책자에 제안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또 여기 오신 우리 후보자님들도 그 제안들을 아마 충분히 다 검토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용인시 사회복지 10대 정책 의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사자 처우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당해년도 가이드라인 준용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금 교부 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에 대한 공무원 수준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드렸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단일임금제를 통해서 공무원 수준의 약 한 95% 정도까지 지금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 시도군들은 그 수준 차이가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연월차 보장을 위한 지원. 이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보통 한 분이 또는 두 분이 이렇게 근무하시기 때문에요. 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월차 보장을 위한 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적정 인력 배치 기준 수립에 관련된 내용을 제안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협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간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제안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시설, 이용기관, 생활시설을 다 포함한 사회복지시설과 읍면동 보장협의체 간의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인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또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사원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행정 분야입니다. 복지 중심의 시정을 위한 복지행정체계 개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직속 민간사회복지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또 관내 운영지도 매뉴얼을 구축해 드릴 것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매년마다 기준이 좀 틀려지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민간시설들이 좀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용인시 공무원 전문 영역 팀장 등 배치 비율을 50% 이상 늘려줄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타 지역 시설을 보면 수원시가 57%, 성남시 59%, 고양시가 42%, 근데 용인시가 30%로 그 사회복지직 자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배치 비율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복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복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지역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증설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민간복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한 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인구 100만에 지금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도 도시시설에 있지 않고 저쪽에 처인구 끝쪽에 좀 있죠. 그래서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떨어지고요. 타 시군구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성남시가 현재 9개소가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수원시가 6개소, 부천시가 9개소, 시흥이 6개소, 인구 비율 대비 보시면 됩니다. 서울이 1000만에 99개소 해서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정도의 시설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지금 지역복지 균형 발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건강복지 서비스 활성화, 또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된 그런 민간 협력된 복지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재세 동기 및 화재 대피를 위한 리프트 설치의 국고 지원에 관련된 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인 분야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체계를 구축해달라, 이런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 문화 프로그램 증설. 두 번째는 중증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건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용인 공립특수학교의 빠른 개교와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된 것,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건강권법 조속 시행 및 장애인 스포츠 종합센터 건립에 관한 건, 그리고 장애인 교통 콜 차량 운영 개선에 관련 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리어 프리 활성화 및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 및 모범 음식점 제도 개선 및 등 전반적인 정책의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아동 분야입니다. 아동 분야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운영 방안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 아동과 일반 아동의 그 비율 완화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감을 완화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포괄적 지급 방식을 항목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또는 급식비를 분리해서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위해 용인시 유후시설 무상임대 지원에 관련된 것들을 제안하였습니다. 8번째는 청소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 증설 및 대안시설 마련 건입니다. 9번째는 여성 관련된 것입니다. 위기 여성을 위한 여성 보호시설에 대한 확충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이나 성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보호시설에 대한 확충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노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홀몸 어르신 안전서비스 확충, 또 용인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충에 관련된 건입니다. 첫 번째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인생 맞춤 설계 상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여 지식, 재능,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자조 모임에 대한 조직화 지원 프로그램들, 또 홀몸 어르신을 위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또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확대입니다. 이상으로 10대 과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김성국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는 용인시장 후보자들의 사회복지 정책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사회를 맡아주실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김현숙 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김현숙입니다. 2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용인시 복지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사회복지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과보고에서 보셨듯이 오늘의 용인시장 후보 사회복지 정책 발표를 위해서 용인시의 다양한 분야의 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 내용들을 취합하였습니다. 취합된 의견과 제안들을 후보자들에게 이미 전달하였었고, 그에 따른 용인시장 후보들의 의견을 듣고 더불어 후보들 각자가 또 구상하고 계신 사회복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주재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예를 갖추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발표회의 공동주관 기관들은 준비 과정과 진행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용인시장 후보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장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후보들이 등록된 상태이나 오늘 발표에 참석했다고 동의해 주신 3분만 참석하셨습니다. 기호 순으로 용인시장 후보를 소개해 드릴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 바른미래당 김상구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 후보를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 더욱더 오늘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너무도 꼼꼼하게 준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순서가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이 발표해 주실 텐데 누가 먼저 발표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동안에 추첨이 2번 이루어지는데 발표 순서를 뽑기 위한 추첨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추첨해 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세 분이 같이 종이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분께서는 같이 동시에 청중을 향해서 종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우선 제 발표 순서를 정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이제 정찬민 후보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백군기 후보님이시고 3번이 김상구 후보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진행될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역순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후보들께서는 PPT로 10분간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자, 세 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발표 순서를 다시 또 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번인 정창민 후보님 먼저 뽑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백군기 후보님이 2번째 순서가 결정이 되셨고요. 네, 세 번째 김상구 후보님이십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세 분 다 꼴찌였기 때문에. 자, 좀 펴주시고요.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글씨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글씨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씨는 죄송합니다. 미투 아니시죠, 이거? 네. 사회복지 정책 발표를 제일 먼저 백군기 후보께서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역순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응답하시겠습니다. 정찬민 후보께서는 2번째로 발표해 주시고 역시 2번째로 질의응답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창호 후보께서는 3번째 발표해 주시고 첫 번째로 질의응답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께서는 PPT를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PPT를 활용하지 않으실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PPT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PPT 화면에 얼굴이 빛이 가릴 것 같아서 책상을 옆에 사이드로 살짝 비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거기에 배치하지만 발표 내용을 PPT를 보시면서 발표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동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셔도 무관하십니다. 그것은 후보님들 편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책 설명회를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정찬민 후보께서 단상에 오르셔서 10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10분간 발표하시기 전에 1분을 남겨놓고는 제가 1분 남았습니다 라고 고지해 드릴 것이고요. 10분이 되면 제가 종을 울리겠습니다. 네. 정찬민 후보가 아니고 백군의 후보 기호순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뽑을 때, 네, 백군기 후보님이 2번이셨어요? 정찬민 후보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락내리락해서 다음에 제가 큰일 났습니다. 네, 백군기 후보님,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잡하신 게 아니라 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후보님께. 백군기 후보님, 10분 동안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사회복지 정책 발표를 10분 동안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9분 되었을 때 제가 1분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10분 되면 종이 울리면서 말씀을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도 첫 번째 맞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받겠습니다. 하여튼 기호 1번 용인시장 후보 백봉기입니다. 먼저 용인시장 후보 사회국적 복지 분야 정책 합동 참모회의 발표회에 초청해 주신 우리 홍성모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과 김현숙 용인시 복지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제가 컸는데요. 어렸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의 심정을 저는 아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전문적 지식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엄청나게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지 용인을 만들어보겠다는 열정은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기대 수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깊은 이해와 경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우선 제가 지금부터 발표하는 내용은 주최 측이 제안한 정책 제안서와 질의사항과는 관계없이 저희 캠프에서 준비한 사회복지 공약입니다. 주최 측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 시책 공모제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현재 용인시의 복지 시책은 중앙정부에서 계획된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자체 개발 사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관주도의 사업 선정 방식에서 탈피해서 민간 영역을 포함한 복지시책 발굴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노인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 등을 이용하는 것은 접근의 불편함이나 노인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장비의 비적용성으로 이용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점을 주목하고 수영장, 체육관, 물리치료실, 재활시설, 체력단련장을 갖춘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통합 차원에서 일반인의 이용도 일정 부분 허용할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 지역 복지타운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인시 민간 복지 분야에는 수많은 직능단체와 협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고유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 대상과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주요한 각 단체들의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중복되는 업무의 방지와 협력을 통한 효율화를 도모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 등의 생산품 판매 시설을 유치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복지재단 등의 입주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넷째로 용인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약 1,10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소수의 공무원이 관리, 지원, 조정,
연계 협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현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진열의 30%만 지금 제2지에 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참 이런 것을 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정과 잦은 부서 이동은 업무의 단절을 가져와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업무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전산망이 미구축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 복지기관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다섯째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보육료 이외에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아침, 점심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필요 경비를 수납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지원에 대한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전국 평균, 특히 서울시보다도 높은 수납 한도액으로 결정되어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납 한도액을 다 받지 않고 있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정비 수납액 결정은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이해타산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 없어서 서로 일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시에서 필요경비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필요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섯째로 현재 용인시에는 구별로 1개소씩 총 3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행 중에 있으나 고령화와 전입에 따른 노인 증가로 인해서 여가 프로그램 등 서비스 공급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특히 원거리 교통편이 열악한 처인구, 읍면지역 내의 어르신 여가 선정의 장소가 시급한 실정으로 추가 확충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형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운영은 막대한 예산 등으로 신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접근이 용이한 권역별 거점 위치에 약 1,300여 평 이하의 소형 노인복지관을 각 구별로 1개소씩 건립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노인 장기 요양기관 운영 자율성 확대에 관한 공약입니다. 현재 용인시에는 약 110여 개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정부 투자 사업인 아닌 시장 경제 틀 속에 개인 또는 법인이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행정지혜가 존재하고 중증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에도 사회적 지지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에 민간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어르신과 종사자 인권의 보장과 규정에 따른 예산 집행을 제외하고는 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며 평가 우수기관은 일본 등 노인복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청소년 안전기관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약 10여 개의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시험기간이나 입시철에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자녀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1분 남았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과 안전기간, 비행예방, 부모들의 보호부담 활동 등을 위해서 심야 10시부터 12시까지 순환 안전기관 서비스를 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째, 어르신 간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파악된 데이터가 없어 별도로 소득증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파악을 해봐야 하겠지만 용인을 주소지로 있는 어르신들을 입원했을 때를 가정하여 저소득층을 사활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우수적으로 또 다른 일자리 정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주최 측이 제안한 정책 의제와 저희가 준비한 정책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치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님, 이것이 큰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음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또 정확하게 잘 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수했는데요. 자, 두 번째 발표해 주실 정찬민 후보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시 정찬민 후보께서도 10분간 시간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1분 전에 제가 사전에 1분 남았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당초에는 서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앉아서 하겠습니다. 6.13 선거 용인시장 후보 한국당의 정찬민 후보입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4년 전이죠. 용인의 복지는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발표 내용조차도 없었고, 그래서 근근히 이런저런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우리 복지라는 것은 보면은 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의식의 전환도 물론 함께 따라줘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 또 예산 배정이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 복지와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확한 답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선 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여러 다방면의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주권, 권리를 찾지 못하고서는 이렇다는 복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한 수백 명에 이르지만 200여 명이 이루고 있지만 취업대회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관 한 명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용인시의 복지 현실이었는데, 제가 1차적으로 복지직을 사무관 시키겠다. 비록 공무원 근무 연한수라든가 다양한 다방면에서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도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해야겠다고 약속을 했고, 바로 복지직 공무원을 서기관으로, 사무관으로 최초로 지명을 했고 임명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의 시행 단계, 준비 단계 때 3개 구청의 복지직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이분들이 주도해서 복지 정책을 이끌고, 특히 사회 각 분야에, 여러 분야의 분들과 또 논의하고 또 의견을 나눠서 우리 용인시를 견인하는 복지 정책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이르면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올말 1명 정도, 내년에는 2명 정도 해서 최소한 3명 정도의 사무관이 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우선 그러면은 첫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위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례제정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장,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의 눈치를 보고 또 뭐 제대로 연월차라든가 휴가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보조 또 인센티브 이런 것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권리화, 아주 의무화, 조례화해서 아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 포인트를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무원 수준에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한번 그 경찰대학 또 경찰대학 강의를 한번 갔을 때 얘기, 경찰하고 검찰하고 차이가 대부분 수사를 하고 거기를 위한 공복에는 동일한데 차이가 많습니다. 간단합니다. 월급을 급여를 동일한 수준으로 주면은 자동적으로 검찰 경찰의 수준이 비슷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필연적이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을 맞춰주면은 그 높낮이가 한 번에 바뀔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돼서 수준을 맞춰요. 급여라든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아니면 더 위로 올려준다는 등등의 조치가 따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또 휴가 때도 우리 용의시는 그것도 용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19가지 복지정책을 우리 직원들한테 부여를 했어요. 근데 20가지 하나만 그 행안부에서 지적을 해서 못했고 나머지 19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가장 전국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가장 대우를 받아요. 모든 것을 받죠. 여기서 보니까 뭐 휴가 시에 콘도나 펜션이나 등등의 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권리도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니까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양해지고, 특히 일을 하겠다 하는 또 직업에 대한 것, 또 자기 공무원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일시에 해소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직 마찬가지로 공무원 최소한 공무원 수준의 조건,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사회협의체, 또 복지협의회 실무자들이 정기적인 회의나 정보교환 이런 걸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종합복지회관도 좋고 센터도 좋고 아주 그런 설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타운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우리의 여러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산하기관인데 그 못지않게 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제법 큰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행정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해서 복지행정이나 신속성, 파급력을 촉진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 민간사회복지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지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유사한 단체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부는 지역에 있는 각종 군면동사무소 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를 개방을 해서 토요일이요 일요일이고 언제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 여러 부류의 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을 때 사회복지사들의 기능이라든가 자기의 쓰임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시간에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복지시설, 소방서, 시청, 재난상황실 등 여러 비상 앱 구축으로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관공서에 공공기관 간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서 서로 호환이 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으로 낮 시간에도 이 돌봄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유림동에 2년 뒤면 대규모 규모가 제법 큰 장애인 학교가 들었어요. 특수학교가 들었었는데 1분 남았습니다. 예, 그 일대를 마찬가지로 또 이와 유사한 주간보호시설, 학종장애인시설이 7, 8개를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간식비 지원이라든가 기본 이런 일반 직원보다도 더 훨씬 일반인들보다 더 유용하고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과 여성, 노인 역시 마찬가지로요. 홀로 계신 그 어린이들, 어르신들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늘 정보를 공유할 수, 모든 예를 들어 하나를 클릭을 하면은 정착민 노인에 대해서 쫙 그 병부터 관리자부터 지금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이 총망라되는 이런 시스템 정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촘촘한 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청소년과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용의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장 복지 정책에 앞서 있는 용의실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듯 해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아량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김상구 후보님 10분간 정책 발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분 전에 제가 시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키가 작은 사람은 어디 가나 이렇게 좀 불편해요. 의자 조절을 좀 해야 합니다. 저는 뭐 오늘 PPT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PPT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학교에서도 하는데 여기서까지도 꼭 해야겠니? 하는데 두 분이 다 해와서 제가 좀 민망스럽긴 합니다만은 원래 뭐 교수들이 말쟁이들이니까 오늘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심심하니까 제 이력서나 좀 보여주시죠. 너무 심심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준비 제 안사람이 지금 생명의전화, 수지 생명의전화에서 지금 한 2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끝냈습니다만은 가가지고 사회복지 쪽을 이제 부전공으로 택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이 분야에는 비교적 좀 익숙한 분야이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책 발표 자리니까 정책적인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지를 실행하고 구현하는 실천 담당자가 복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복지사 자체가 복지의 대상이 될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그분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위한 다양한 제도, 잠깐 조례를 규정한다, 그 다음에 휴가 기관을 주장한다, 윗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휴가를 갖게 하자 등등의 제도는 제가 볼 때도 대단히 필요한 정책이고, 제가 시장이 되든 정찬민 후보님이 되든 우리 백봉기 후보님이 되든 다 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달리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부에서 한 28년 정도 그 국가 경제 정책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그 사회복지 정책을 세우면서 참 저는 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정부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DJ 정부를 모셨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모셨는데 그때 제가 참 곤혹스러움을 느꼈던 것이 사회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자라는 얘기겠죠. 근데 한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제안한 제목은 필요 수요적 복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의 복지 예산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용인이 100만 도시가 됐잖아요.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사실 참 기쁜 일입니다.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광역시 시장, 안광역시 시장 또 무지하게 달라요. 자, 근데 이게 안광역시 시장에서 광역시 시장이 우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광역시인 우리 용인의 전체 예산이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요, 복지 예산만 10조입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맨날 부족하다고 해요, 안 부족하다고 해요? 부족하다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용민 100만을 다스리는데 2조 2천억인데 서울은 복지 예산만이 10조인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편적 복지 때문이에요. 즉 쉽게 얘기해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간다면은 10조라는 돈은 끔찍한 돈이에요, 안 끔찍한 돈이에요? 참 끔찍한 돈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100억이 10개의 사람에게 가면 10억씩 필요한 기업도 세우고 어떤 복지회관도 지을 텐데 그것을 1000만 명으로 나눠보세요. 10,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1인당 돌아가는 것이 10,000원밖에 안 될 때 그것이 무슨 복지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아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복지 수요적 필요 수요적 복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돈이나 예산이 있으면은 그 돈이나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 복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그 송파의 새 모녀 사건 기억해요, 안 해요? 참 우리 가슴 아픈 사건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법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10조라는 예산을 쓰면서도 왜 그런 새 모녀가 가난에 떨면서 3명이 한꺼번에 번개탄을 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100억이라는 돈을 1000만 원으로 나누면 10,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 10,000원이라는 돈이 새 모녀에게 가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장애인 수당이요 3급부터 6급까지가 월 4만 원입니다. 10년 전에 3만 원이었어요. 지금 4만 원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꾸는 것이 모든 복지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어때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저도 우리 두 분 선배 부님처럼 저도 4가지 질문을 다 해왔는데 보니까 2가지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시면 그래서 똑같이 간단하게 그 4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찬민 시장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도 짧게만 그냥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이다. 여기서는 아주 근본적인 하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올바른 서비스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어때요? 자기 직종에 만족을 해야만 됩니다. 동의하시죠? 바로 그게 뭡니까? 처우 개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처우 개선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는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민관 사회복지의 거버넌스 구축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 거버넌스라는 말은 참 힘이 쓰는데 그 거버넌스라는 것은 관과 민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함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제도, 그걸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복지제도는 예산을 어디에서 받아요? 거의 대부분이 관에서 받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일을 해보신다면 을이라고는 참 곤란하고요. 어떤 사회복지 단체 입장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버넌스 구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수평적 관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지르 3이 어디 갔네요. 아마 지르 3이 뒤에 있겠죠.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모녀 사건이 가장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들이 수급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질병관리, 백군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질병에 관련된 거, 보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연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어때요? 이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 네 가지가 통합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많냐면은 저 사람이 분명히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그분이 꼬박꼬박 세금을 냈죠. 꼬박꼬박 월세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보호 대상에서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개인의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표할 수도 있고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그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득이 많습니다. 즉 사회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 소득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분명히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필요 수요에 따라서 너에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세워진다면은 아마 자기의 소득을 공개하는 것을 단 비밀리에 공개하는 것을 아마 그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는 정보의 공유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를 제공하면 된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여기에서 제 10분간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분 모시고 지금 각각의 가지고 계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발표를 좀 들었습니다. 10분씩 활동하셔서 발표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 순서는 저희가 네 가지 공통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네 가지를 전부 발표하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추첨을 해서 뽑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자리해 주시고 네 가지 질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질의 1번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2번이 민관 사회복지 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질의 3번은 복지 중심 시정을 위한 복지 행정 체계의 개선, 질의 4번은 지역 균형 발전 복지 인프라 구축 방법. 네 가지 공통 질의를 이미 드렸었고 이제 나오시면은 두 가지만 발표하시기 위해서 보시듯이 탁자에 있는 노란 박스에서 두 개의 번호만 뽑으실 예정입니다. 두 개의 번호만 답변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 분 후보님께서는 단상에 있는 탁자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후보님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위원님, 정창민 위원님, 후보님, 백군기 후보님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앉으시죠. 자, 아까 발표하실 때 순서의 역순으로 발표를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네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하실 텐데요. 자, 노란 박스에서 두 개만 선택을 해 주십시오. 박스 안에 손을 넣으시고 두 개만 예쁜 꽃 모양이 있습니다. 두 개만 선택을 해 주십시오. 하나 더. 예. 제가 3번인데 3번이네요. 네, 하나 더 추첨해 주세요. 두 개입니다. 4번. 네. 김상국 후보님께서는 3번과 4번을 추첨하셨고요. 네. 정창민 후보님께서는 3번과 2번을 뽑으셨습니다. 백동기 후보님께서는 2번과 3번이십니다. 아, 1번을 하나도 안 뽑혀야 되네요.
여러분들 일부러 네, 자 뽑은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역순으로 지금은 이제 김상국 후보님께서 3번과 4번 이제 내용은 위에 화면에 띄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5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1분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를 한꺼번에 5분간. 네, 그럼 시작할까요? 제가 아마 질의 3번인 것 같습니다. 복지 중심 시정을 위한 복지 행정 체제 개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행정 체제상의 문제를 아무래도 제가 전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 전달 체제는 보건복지부죠.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는 행자부 산하 읍명동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한 군데에 통합을 해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실생활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알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아마 우리 동사무소 행정자치센터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빼고 일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안정된 삶과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행정체제 개선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되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반복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가도록 해주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송파 세무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 복지센터의 복지 수급 정보, 사회급여 정보, 즉 말씀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이 되겠죠. 복지 수급 정보를 연계하는 바로 그러한 정보 시스템을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져야 하고, 그것이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에게 또는 읍명동 사람에게 주어져야만이 누가 어느 정도의 복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 자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함으로 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복지의 대상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건강보험, 기초수급정보, 치료기록 등이 연관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복지 인프라 구축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안경을 벗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첫째는 이용시설들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기도 전체는 16,0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아까 10만 명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10만 명 한 명에 한다는 것 저도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12만 7천 명, 그러니까 13만 명당 하나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다음에 노인복지관입니다. 지금 현재 2만 명당 한 개가 최저 기준입니다. 그러나 적정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12,000명에서 15,000명당 하나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 돈도 많이 들고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 기준은 15,542명당 1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적정 기준은요, 이것은 그것의 절반 수준 정도, 즉 7만 명에서 8만 명당 장애인 복지관 하나는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아마 제가 계산한 방법대로 한다면은 필요 수준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을 보면은 사회복지관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설치되지 않은 분야가 상당히 많고요. 노인복지관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만은 없는 분야가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노인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죠. 그래서 2, 3일, 3, 4시간 일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용돈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뜻인데,
그거보다는 저는 노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주주가 되는 회사, 그래서 그분들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이 다음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때 실천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초를 남겨놓으시고 끝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요, 정찬민 후보님께서 2번과 3번에 대한 질의에 대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예, 2번 그 민관 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 또 지역사회 협의체, 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부서 등이 있고요. 또 우리 시청에도 관련 부서가 여러 곳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같은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의견, 또 인근 예를 들어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 좋은 복지 정책이 있을 때 그것을 끌어들여서 같이 토론하고 또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민관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약속을 틀림없이 드리고 내년 중으로 이웃 외국 사례,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가서 함께 가서 뭐 20명, 30명 다니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우수 기관을 직접 둘러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 해외 연수 코스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이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채널도 아주 지금 적기가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복지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과 관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갖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신속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이 파급되는 그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또 민간 그 복지 정책 위원회라든가 복지 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아니면 뭐 공동위원장도 좋고요. 시장실 직속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시장이 총대를 메워주지 않으면 이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럼 왜 너 지금 왜 안 했냐 이렇게 질문도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용인시는 거의 산소 마스크를 끼고 살았어요. 매일 하루에 1억 700만 원씩 이자를 내다 보니까 아주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복지, 뭐 예술, 문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불과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약간 숨통이 트인 겁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용인인데 지금 경찰대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오게 됐죠. 7개의 동이 굉장히 큽니다. 대학 캠퍼스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한 동 정도 엄청납니다. 규모가. 한 동을 할애를 했을 때 7개 동 중 한 동을 우리 복지와 관련된 데 지원을 해줬을 때 도서관, 토론회, 뭐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근성도 좋고요. 아주 경치도 좋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시설, 특히 복지와 관련된 것은 아주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금부터라도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백군기 후보님께서 2번과 3번 같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5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민간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그래서 1번 민간 사회복지 시설과 읍면동 복지협의체 간의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한 거 보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되는 방향으로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각 읍면동 복지 팀장을 타 직렬로 이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추가 인력 보충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인력이 너무 적은 건 아닌 것인지,
읍면동 동자님들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또 적정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 전반적 서비스 과정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실질적인 지역 복지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인시가 사회복지협의회,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옥샵 및 해선전지 견학 옥샵 기회를 자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우수 프로그램을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야말로 고생하는 우리 복지사들의 사기 진작 또 힐링의 기회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제 복지 수혜자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수혜자분들에게도 해외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1번 시장 직속 민간 사회복지정책 자문회의 운영 문제는 검토해서 반영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관내 운영 지도 감독 매뉴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전문 운영 영역 사회복지팀장 비율 50% 이상 및 사무관 승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 전문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용인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 다수의 민간복지단체가 있습니다. 또 공공성격의 시단위에 용인시 사회보장협의체와 각 읍면동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많은 어떤 조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일원화시켜 잘 이렇게 소통시키고 또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매뉴얼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사회복지 직렬 50% 이상 우리가 지금 30%만 돼 있다고 아까 현황에 보니까 있대요. 70%가 사회복지 직렬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그 보직이 돼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런 좀 전문성 면에서 뛰어나지 못하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 보직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하고요. 다만 이것을 아마 인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한꺼번에 다 그것을 하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승진의 문제, 보직의 문제는 단계별로 하되 여기서 제시한 목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공유 플랫폼 시스템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안 돼 있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인데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후보님께서 약간의 시간 여유를 두고 뜻하시는 생각들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책자에 보시면 기재의자 10가지를 제안을 했고 10가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 각 영역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들 4가지를 준비해 드렸었던 것이고 추첨해서 2가지씩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선 세 분 시간 맞춰서 잘 끝내주시고 뜻하신 바를 잘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각 후보들께서 복지에 관련되는 다양한 의견과 또 관심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시민들께 그리고 앞으로 용인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제약에 따라서 혹시 못하셨거나 조금 아쉬움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2분 안에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은 아까 역순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서 백군기 위원님부터 백군기 위원님부터 순서를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분간 마무리 발언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복지에 관한 한 우리의 상표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야말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사회적 소외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중앙당에서부터 전폭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를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은 대부분 많은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달되는 액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야말로 집권 여당의 후보, 힘 있는 후보가 시장이 되어서 우리 복지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많이 확보해서 그야말로 기구들도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그것을 혜택받는 분들도 더 좀 풍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용인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6월 13일 꼭 투표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복지 향상을 잘해줄 사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창민 후보님께서 2분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는 실천입니다. 복지는 배려고 복지는 돈입니다. 또 우리 용인시 무상교복 중고등학교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실천한 겁니다. 또 무상급식 지금 고3을 하고 있지만 고1, 2까지 확대합니다. 타 도시에는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또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장기보호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했고 또 택시 쉼터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림동 장애특수학교에 장애인 시설을 추가로 설립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또 농축산인들 위한 농민회관, 또 군대 간 우리 아들, 딸에 대한 그 보험 혜택 등등 많이 했죠. 또 7세, 7살 이하의 어린이들께 무상 의료 혜택을 주겠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말뿐이 아닌 실천을 하는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용인시가 복지에 관한 한 가장 빨리 인근 도시를 따라잡고 최고의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이런 용인시가 되도록 실천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불편을 많이 참아주시고 오직 시장을 믿고 따라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6월 13일 절대적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셔야 용인이 발전하고 용인이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꿋꿋하게 두벅두벅 걷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김상국 후보님께서 2분간 예, 기호 3번입니다. 김상국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1000만 원에 나누면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보편적 복지는 제가 볼 때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혜일 뿐입니다. 저는 복지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은 복지가 가장 필요한 분들은 복지 행정을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 법에서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도록 법적으로 허락이 되어 있는 규정이 있죠. 저는 그것부터 아마 고칠 겁니다. 그래서 복지를 실행하는 분들이 복지를 실행하면서 기쁜 마음, 몸과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 저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그런 복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10조를 쓰면서도 왜 새 모녀가 자살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주는 바로 보편적 복지 또는 누구의 예산을 나눠주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복지 않겠습니다. 저는 복지가 필요한 복지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복지가 가게 하고 그리고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가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기호 3번 김상국입니다. 6월 13일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인시장 후보 세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각각 후보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구상들을 좀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 현장에서 복지인들이 또는 또 시민들이 바라는 복지 정책에 대한 제안도 저희 충분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누가 되시든 다 우리를 위해서 시장으로 되신다면은 저희가 제안한 내용들이 정책에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우선 세 분 후보님들께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의견과 복지에 대한 힘, 또 생각, 후보자들의 진취적이며 발전적인 용인시의 복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원컨대 제안집에 수록된 제안들이 용인시 사회복지 정책이 깊이 반영되어 실행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용인시 사회복지가 한층 더 충실해지길 고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사회복지 여러분, 또 바쁘신 일정 중에 참여해 주신 정책 발표에 참여해 주신 세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부 진행의 사회복지 사협회 회장 김현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직 행사가 마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폐회 선언과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념 촬영은 자리에 앉은 채로 진행할 예정이니 죄송하지만 다시 착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폐회 선언을 해야 행사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후보님들 사회복지 분야 정책 발표에 정말 너무 의미 있고 내용 충실한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접하게 돼서 저는 아주 굉장히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용인시 복지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이렇게 또 성숙된 모습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복지는 정부나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고 민간 분야의 탈수, 활력, 창의성, 자발성, 전문성 이런 것이 같이 협력되고 보완될 때 복지가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인 시민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 정책이 구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그날이 올 때까지 후보님들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 사회복지 정책 발표회를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들하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하고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촬영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요즘 대세인 만큼 객석에 앉으셔서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집 한 분씩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저희 무대를 향해서 무대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객석을 향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가운데 쪽으로 좀 모여주시면 네, 풍성한 사진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자를 얼굴 밑에 살짝 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어떤 영상을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디어 주관사인 용인시민신문이 용인시민 방송을 통해 실시간 현장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후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인들께 연락 주시면 이곳이 아니시더라도 편하게 정책 토론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얼굴이 잘 보이게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멋진 얼굴을 가리시고 다 눈만 이렇게 얼굴 잘 보이시게 비춰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후보님들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준비되셨을까? 네, 긴장하지 마시고 후보님들이 아까 전에 위에서는 굉장히 밝으셨는데 밑에서는 화이팅 할까요? 저희 네, 그럼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딜레이가 있어서 네. 어디 작가님도 충분히 충족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 정책 발표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퇴장하셔도 좋고요.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님들과 사회복지사 임원님들은 후보님들과 무대 쪽에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님들과 사회복지사 임원님들 무대 위로 후보님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님들, 후보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아래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도 서주시고요. 무대 밑으로도 서주시면 저희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네, 후보님들 저희 사회복지협회 임원님들과 협의회 임원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붙어서 와야지. 아, 그냥 내가 한 6번 하나 했지. 괜찮습니다.